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거들 잘 하셨습니까? 네, 이제 뭐 한 새벽 2시쯤 결과 나겠네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프리장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초반에 하락했다가 미국 나스닥 상승했죠. 그래서 크게 안 빠졌어요. 이거는 나쁜 요소는 아니겠죠. 빠지면 안 좋지만 그래도 버텨준다는 건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좌 보면 제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폭 소량 매수를 해서 210주 1차 스윙 계좌에 넣었고요. 2차는 100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23주 정도 더 사서 기다릴 생각입니다. 물론 뭐 더 빠지면 더 사야 되지만 아직 예수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반반 보시라고 전 늘상 말씀드립니다. 뭐냐, 상승반 하락반. 그럼 냉정해지실 수 있잖아요. 이게 감정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내가 오르길 바란다고 절대 주식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또 떨어지길 바란다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반반 놓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요거는 TQ 60분 봉인데, 자, 조금 복잡하시겠지만 그냥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 요 정도, 요게 5월 18일 정도 되네요. 요 반등하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죠. 자, 같이 반등하는 구간인데 뭐가 다른지 우리 한번 보조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락에서 부분 상승을 했던 구간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 빨간색 장기 S 시그널입니다. 여기 이제 우물에서 위쪽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건 오래 못 가요. 왜? 하락을 지금까지 쭉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계속 하락했다가 여기 살짝 올라갔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밀립니다. 다시 밀릴 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위쪽 라인, 분홍 라인, 빨간 라인에 닿아서 밀리죠. 그리고 아래 하단 파란 라인까지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근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 바로 이거죠. 이 빨간 S 시그널 장기가 뚫고 올라왔죠. 네, 두 번째 추진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네를 밀을 때, 그네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스윙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번 탁 굴르면 세게 못 가죠. 그러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번 더 굴르면 세게 갈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추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살짝 밀리는 거는 제가 볼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뭐 안 가도 어쩔 수 없지만 확률상 그렇습니다. 확률. 주식은 확률이에요. 심리도 있고 경기도 있고 다 반영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팅을 할 수 있는 건, 배팅이라면 좀 도박성인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어차피 투자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확률적으로 높은 쪽을 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고, 여기 보시면 이쪽 하락 구간에선 이렇게 우물들 보이시죠? 이게 많아요. 그래서 바닥권 신호들이 많고, 이렇게 상승으로 털면 딱 틀어지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상승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내일은 이 조정이라고 해서 크게 밀리는 게 아니라 살짝 제자리 지키는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 반등 구간 움직임 과거 거 한번 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2008년, 12년 동안, 14년 동안이네요. 한 5번 정도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선은 금융위기 때 하락이죠. 금융위기 2008년도, 2009년도 이때 하락인데, 그럴 때 이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나스닥 100이. 여기 보시면 굵은 파란색 선, S밴드의 파란 라인, 하단부 라인을 찍고, 여기 M밴드 딱 닿고 여기서 반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보자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여러분 결국 올라가죠.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주봉인데 얼마 정도 걸렸나요? 한 3달 정도 걸렸어요. 3달 정도 걸렸고, 그럼 하락이 얼마 정도 걸린 거죠? 여기서 따지면, 자,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빠진 거잖아요. 예, 금융위기 때는 1년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지치겠죠. 네, 이래서 이 시장이 되게 힘들었던 시장이죠. 한 1년 4개월 이상이 빠지니까. 근데 지금 우리 6개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벌써 힘드시죠? 예, 앞으로 더 빠지면 더 힘듭니다. 근데 빠진다에 저는 배팅을 하고 있진 않아요. 예, 제가 그 빠진다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지켜보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2012년도 정도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하늘색 라인 하단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얼마 정도 빠진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해서 한 4달? 예, 4달, 5달 항상 그때 그만큼은 빠졌어요. 그런데도 결국 올라갔죠. 이건 하락으로도 안 보겠죠. 조정 정도로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015년도. 네, 요것도 한 5, 6달, 여기까지 하면 한 9달 조정 받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확 내려간 건 아니고 그냥 횡보 형태로 여기 하늘색 닿았다 올라갔다. 그죠? 하늘색 닿았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예, 쌍바닥 패턴인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어쨌든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기 우상향을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입니까? 예, 이게 항상 맞진 않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 진짜 닷컴 버블 2000년도 초반 같은 케이스라면 이게 이제 한 6달, 7달로 안 끝나고 2년, 3년까지 확장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버티실 수 있으면 여러분 지금 엄청난 기회는 맞죠. 예, 더 하락하면 더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현금이 있냐는 거예요. 현금을 꼭 보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3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번. 여기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다들 요 하늘색 라인까지만 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하늘색 라인 닫고 올라갔고, 지금도 딱 어딥니까? 하늘색 라인 닫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반등은 하겠네요. 네, 저는 한다고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반등합니까? 여기 중간까지. 예, 1450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처음 여기 볼까요? 예, 금융위기 때인데 이게 제일 머리 아픈 거죠. 자, 여기 하늘색까지 1차 빠지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반등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파란색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리세션, 침체를 얘기할 때 이게 걱정인 거죠. 자, 이거가 온다면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하늘색까지 갔다가, 그죠? 중반 뚫고, 그럼 이거를 그냥 확률상 접목해 보자고요. 우리도 하늘색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횡보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던가 떨어지던가. 그러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때는 파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 팔아야 돼요? 예, 바로 반등했을 때 팔아야죠. 예, 그래서 이때 불안하면 아니라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반등할 때 30%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의 30%는 매도해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금 보유가 되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네 하면서 나눠서 사시면 되잖아요. 따라 붙어서 사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리스크도 없어요. 올라가는 장에 매수를 한다는 건 조금 더 싸게 못 살 뿐이지 어차피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건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간에서 샀다고 손실 날까요? 절대 안 납니다. 이거 계속 사도 수익 나요. 여기서 사서 손실이 나는 거죠. 하락 구간에서. 그렇죠? 여기서 사니까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갔을 땐 수익이지만 계속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올해를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됐을 땐 안 팔고 더 사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현금 다 갖다가 붓고 얼마 정도 기다려야 돼요? 3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 충분히 3년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좀 내가 편하게 마이너스를 덜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 시에 꼭 매도를, 지금 타이밍이 거의 딱
오늘 내일 다음 주에 반등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2달 안에 예, 반등 포지션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안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요? 아닙니다. 한 30% 정도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QQQ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4일 정도, 3일 정도 상승했죠. 그리고 여기 횡보하죠. 이런 패턴 TQ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워낙 힘이 좋은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상승장에서 여기도 4일 정도 상승하고 어떻게 됩니까? 조정받죠? 여기도 예, 상승하고 일부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갔죠. 또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3일 상승했죠. 그 다음에 조정받습니다. 예, 당연한 패턴이에요. 지금 3일 정도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조정받는 거 당연하고 언제만 그렇지 않았냐? 여기 반등할 때 여기 4일 반등하고 십자 도지 딱 생기고 또 상승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더 안 좋아요. 그럼 가다가 꺾인다고요. 이렇게 오히려 조정을 안 받고 하락이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훨씬 좋고요. 그럼 조금 더 볼게요. 여기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5일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 조정 안 받고 그냥 여기서 쫙 밀려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락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예, 쭉 상승했다가 밀리죠. 네, 뭐 TQ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자,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승했을 구간이 있어요. 3일 상승하고 조정받고 쭉 올라갔죠? 자, 여기에 S 시그널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장기 라인, 요 파란색이 단기 라인인데, 자, 여기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부분에서 보면, 자, 장기 시그널은 80 이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열 구간인데 힘이 좋은 구간입니다. 근데 단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있죠. 밑에 있으면서 여기 끝까지 올라가는 상승을 타기 위해서 단기가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여기 파란색이 올라가죠. 그런데 떨어지는 때를 보면 여기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는 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장기선이 위에 있는데 위에 있죠. 예, 아예 자체가 단기선이 위쪽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벌써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없고 그냥 빠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단기 라인이 위쪽에 있는 게 좋아요? 아래쪽에 있는 게 좋아요? 아래쪽에 있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을 보면 예, 이제 장기 라인이 하강 국면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기 상승할 때 어때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있으면서 위쪽으로 끝까지 가서 여기서 내려올 때 꺾이죠. 그럼 지금 볼게요. 지금은 예, 이때에 비해 확률이 훨씬 좋은 확률들입니다. 이전에 있던 시그널들보다 다 좋아요. 이유는 장기 라인 바닥에 있죠. 그리고 단기 라인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제가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자, 이러면 70% 이상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에 가깝습니다. 물론 제 말씀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한다면 확률 높은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엔 그렇게 뭐 공포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부 반등은 일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35, 그 다음에 44, 예, 그리고 더 길게는 여기 50, 이 정도에는 여기서 15%, 여기서 20%, 여기서 25% 정도 예, 손절 또는 익절, 예, 그래서 매도해서 현금화 해놓으셔도 크게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등했을 때는 당연히 중간 라인들이 따라 올라갈 거니까 뭐 그 정도 구간에서 현금화 해놓으시면 이게 위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 사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상승을 하는 구간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하락에서 꺾였는데 상승으로 간다. 제일 중요한 건 뭐가 꺾여야 되겠어요? 상승 구간의 특징은요. 이 중간 여기 보시면 빨간 선 있죠.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빨간 선이 우상향하죠. 지금 우리는 어떤 구간에 와 있습니까? 이 빨간 선이 우하향하는 구간이 있는 거죠. 이게 틀어서 위쪽으로 꺾이는 순간이 우상향, 여러분이 말하는 추세적 상승입니다. 아직 안 왔죠? 네,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수익을 실현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거고, 이게 이렇게 꺾였을 때 그때 가려면 한 44에는 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때 우선 매도하셨다가 확실히 얘가 55 정도를 뚫고 올라가서 계속 우상향한다. 그럼 그때 사시면 되죠. 예, 그렇게 크게 사는 건 크게 문제 없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하고 S&P 500을 월봉으로 봤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자, 올해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혹시 더 떨어지면 사야 된다예요. 그렇죠? 더 싸게 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썸머랠리, 산타랠리까지 혹시 발생을 하면 그 구간에는 주식을 무턱대고 파는 게 아니라 현금화해서 수익으로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예, 이걸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겠습니다. 똑같죠? 예, 여기는 제가 2008년도부터 표시, 2004년부터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2008년도 빠진 게 보면 1년 한 3개월, 1년 뭐 2개월 정도 되니까 한 14개월, 15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 3년 지나면 원래가 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빠진다고 해도 3년에서 5년 있으면 분명히 원위치 돼 있거나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더 나빠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사면, 여기서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참 기다리겠죠. 물려있는 게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사셔야 된다고요. 이거 저 하락이 있을 때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 하락 구간은 귀엽습니다. 여기 뭐 5달, 그렇죠? 여기서 9달 정도 돼요. 9달. 여기 한 5달. 여긴 뭐 3달이었죠. 그러니까 과거 우상향을 믿는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셔도, 과거 진짜 2000년도 이전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2년 3년 빠지고요. 오르면 4, 5년 안에 왔어요. 닷컴 버블 때만 빼고 왔으니까 우리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이 내년에 뭐 올해 올 것 같진 않으니까 내년에 오면 이때 사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이게 룰이라 맞아요. 여기 바닥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갔죠? 바닥 가면 올라갔고, 여기 가면 올라갔는데 오히려 조금 덜 빠져 있죠. S&P 500이 지금 나스닥은 이 중간 라인까지 다 빠진 상태인데요. S&P 500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상승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 침체로 가면 S&P 500이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가치주들이라 버틸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스닥이 싸지긴 확실히 싸졌다. 더 길게 보면 나스닥을 사야겠다. 그래서 기술주들을 지금 TQ 말고도 추가 매수하고 있고요. 대신에 한 방엔 절대 안 삽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분할 매수를 정확하게 쓸 거고, 그래서 지금은 매주 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30만원, 50만원 정해놓은 금액인데 저는 50만원씩 지금 매주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립식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진짜 앞으로 3년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황금알을 낳아주는 게 아니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애매하다면 돈 셀, 돈 바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팔지도 말고 사지도 않는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처럼 대응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올라갔을 땐 일부 매도하시고 떨어졌을 때 또 사겠다. 이 전략만 정확히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제 제가 지니뮤직이라는 종목에 자동 주문을 걸어 놨어요. 여기 그 이틀 전에 목요일이죠, 정확히. 목요일에 요 중간 라인 넘어가면 사지게끔 자동 주문을 걸어 놨더니 딱 사졌습니다. 자, 사져서 여기 보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목요일 날. 그런데 목요일은 아니네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월요일 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음봉은 사실은 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좀 났는데 매도를 할까 하다가 요 분홍 라인이 아직 안 갔잖아요. 분홍 라인이 안 가서 요건 그냥 제가 배팅을 했습니다. 예, 이럴 때 그냥 배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갔는데 바로 떨어질까?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한번 더 사보자. 예, 그리고 손절을 어디다 걸어놨냐면 이 중간 라인에 손절을 걸어놨어요. 떨어지면 큰 손해 보지 않고 이 중간 라인에서 자동 매도 되게. 그러면 뭐 크게 손해 보진 않습니다. 뭐 마이너스 4, 5%이 정도 손해 보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요 선에 딱 닿으면서 매도가 되었어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틀간 제가 계획해 놓은 매매를 한 겁니다. 제가 보면서 사고 보면서 팔지 않고 자동 주문, 자동 매수, 자동 매도 이렇게 썼는데 저희 멤버십에서 제가 추구하는 게 지금은 이걸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근데 익숙해지시면 정말 내가 계획을 짜고 안 보고 걸어만 놓고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결국 저는 이틀을 통해서 한 13%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크게 앉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매도하게끔 걸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좀 이건 지식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지능적이라고 말할게요. 언어 뉘앙스는 좀 안 좋지만 지능적으로 하고 스킬업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문을 거시고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Q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스윙 계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다시 사고 이게 훨씬 여러분 계좌를 좋게 합니다. 근데 계속 장기적으로 좋은 상황이나 우상향하는 장에선 굳이 그럴 이유 없죠. 그건 내가 사고서 기다리는 건 제일 쉽잖아요. 그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배워 가셔라.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어려운 장에 습득해 놓으셔야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데이 LOC 매매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TQ, TMF, GLDI, SOXL, TCL, SQQQ까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 가격대 걸어 놓고 주무시면 되겠죠. 매수 걸어 놓고 LOC로 거시면 요거는 그냥 지정가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세 개는. 왜 떨어질 때 바로 사지니까요. 그리고 요 밑에 구간들은 더 떨어진다. 많이 떨어져서 우리 10% 마이너스 99에서 10% 떨어진다 하면 이때 매수가 될 테니까 이렇게 활용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